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하원이 오늘 1조 1,400억 달러 규모의 2016 회계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다행히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험은 넘겼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은 오늘 실시된 예산안을 찬성 316표, 반대 113표로 승인하고 상원에 넘겼습니다.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약 40년간 유지됐던 석유 수출 규제의 철폐를 얻어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을 포함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최근 주장해온 임신 중절 옹호 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이나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의 축소 등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 2010년 합의됐지만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국제통화기금 구조개혁 관련 내용은 포함됐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지난 10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새로 취임한 뒤 예산안이 순조롭게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 예산안에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으로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17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져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됐습니다. 일본과 유럽 국가의 주도로 작성된 결의안은 유엔 총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올해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 논의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노동 관련 협약에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중국은 당초 전망대로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데이비드 호크 북한 인권위원회 선임 고문은 중국이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활용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 포기 등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유엔 총회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이 다각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테러 위협에 대비한 전략을 밝혔습니다. 최강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갖춘 특수훈련팀 1,700여 명을 배치하고 보안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빌 브렌튼 뉴욕시경 국장은 지난 16일 수천 번의 사격과 긴급상황 대비훈련 등 특수훈련을 받은 전략대응팀 1,700명을 내년 초부터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렌튼 국장은 사건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사건 발생 즉시 투입 가능한 300에서 500명의 기동력을 보유하게 된다며 이들이 경찰의 보안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대응팀은 각 보로와 구역에서 범죄 발생 시 대응과 군중이 모인 곳의 통제를 담당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나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도 투입됩니다. 이들은 특수 제작된 폭발물 탐지기도 소유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 최대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도 장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렌튼 국장은 또 대테러 위기 대응팀도 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빌딩 등의 보안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할 수 없는 회식과 술자리, 연말입니다. 뉴욕주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뉴욕주 경찰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늘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각 지역 관할경찰과 합동으로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곳곳에 음주 여부를 체크하는 DWI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응급차량에 먼저 길을 내주는 무브 오버법 준수 여부 등을 함께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경찰차들을 도로에 배치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도 적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말연시에는 음주 단속 캠페인을 통해 총 4만 9천 장의 티켓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17,000장은 속도 위반, 17,030장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같은 부주의 운전인 것으로 조사됐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도 70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H1B와 주재원 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업체에 추가 수수료 $4,000가 부과됩니다. 당초 부과하겠다던 추가 수수료 $2,000에서 2배나 뛰었습니다. 연방의회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 16일 전문직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기업에 추가 수수료 $4,000를 부과하고 정부의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지원금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업체가 같은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에 더해 추가 수수료 $2,000를 부과하고 9.11 테러 피해자의 의료 지원비에 쓰도록 하는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액수를 2배 늘린 추가 수수료 $4,000를 부과해 정부의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지원금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비자 한 건당 추가 수수료 $4,000가 부과되고 이 방안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앞으로 10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말 할러데이 연휴를 맞아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는 그 수가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0마일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수가 전국적으로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4%가 증가한 것으로 연말 장거리 여행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서는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입니다. 여행객의 90%는 자동차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고 590만 명은 비행기로 나머지 340만 명은 크루즈나 기차, 버스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연말 시즌 취업 시장의 개선과 가스값 하락으로 연말 시즌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14일 기준 가스값은 전국 평균 $2 1센트로 지난해보다 32센트 하락했습니다. 비행기 요금도 저렴한 상태로 미국 내 40개 항공사의 연말 항공 요금은 지난해보다 6% 하락했습니다. 개인의 확신이나 종교적 이유를 넘어 모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령은 유보됐습니다. 뉴욕주 맨해튼 지법은 어제 뉴욕시가 생후 6개월부터 5세 아동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로 요구하도록 한 시행령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마뉴엘 맨데이즈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시가 주의회의 승인 없이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일부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지난 2013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 아동이 뉴욕시 데이케어나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5명의 학부모는 뉴욕시가 적법한 법안 상정과 표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이번 판결에 백신 접종을 해야 뉴욕시 아동들이 독감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우려가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6일보다 57센트 하락한 배럴당 $34 9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2009년 2월 18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시장에서 내년 1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16일과 같은 배럴당 $37 19센트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역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약세를 면치 못한 것은 전날 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가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일본이 내년에도 자금을 풀고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 분명한 상황에 달러와 강세 기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17일 뉴욕 상품거래소에
현지화해서 2월물 금 가격도 1,049달러 60센트에 마감돼 2009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말연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선물을 사기도 받기도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반품이나 교환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반품 교환으로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예년보다 교환 환불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 권익단체인 컨슈머월드는 대형 소매업체들이 올 연말 쇼핑 시즌에 구매한 물건을 환불,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이나 정책을 새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수의 대형 소매업체들 아마존이나 타겟, 삭스와 블루밍데일스 등이 올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을 반품할 때 고객의 배송비 부담 없이 환불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반품할 때 고객들에게 15%의 배송비와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대형 소매업체들마다 환불과 교환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내년 1월 15일에서 31일까지 구매한 물건들을 반품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겟과 베스트바이 등의 업체는 VIP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환불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 더 연장했고 메이시스와 콜스, JC페니 등은 최근 환불 기한을 아예 없앴습니다. 다만 구매한 제품의 반품과 교환을 위해서는 영수증과 상품 박스, 사용 설명서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일 발생한 샌 버나디노 총기 테러 사건에서 범인들에게 총을 제공한 남성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무기 제공 혐의와 테러 공모 여부도 조사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범 사이드 파룩의 친구 엘리케 마르케스가 오늘 검찰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마르케스는 테러 범행에 사용한 공격형 AR-15 반자동 소총 2정을 제공한 인물로 그동안 FBI로부터 수사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마르케스가 정식 총기 소유권 문서 없이 범인들에게 자동 소총을 넘겨준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미 3가지 중범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nd so untangling the motivations, which particular terrorist propaganda motivated in what way, remains a challenge in these investigations, and our work is ongoing there.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그의 SNS에는 미안하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뻤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르케스가 수사 핵심 인물이 된 이유 중 하나로 이번 범행의 공모 가능성을 시사하는 추상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사적인 메시지였을 뿐 공식적인 문서는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Right? The investigation continues, but we have not found that kind of thing. These communications are private, direct messages, not social media messages. 한편 FBI는 마르케스가 총기를 구입한 시점에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테러범 파룩과 함께 파이프 폭탄을 제조한 정황까지 포착돼 테러 공모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기상캐스터들의 의상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의상과 몸매 감상하느라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최근 전국의 기상캐스터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날씨를 전달해주는 기상캐스터. 중요한 정보긴 하지만 때론 일기예보보다 입고 나온 의상이 더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미니스커트부터 가슴골을 드러낸 원피스, 민소매에 주렁주렁 걸친 액세서리까지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옷이라지만 너무 튀는 패션은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논란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기상캐스터들 사이에 별다른 특색도 없는 2만 원대 원피스 한 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ecause it is very chilly, 32 in KC, 30 in Maxine, 30 in Paris, 31 in Robinson. 벌써 전국의 기상캐스터 50여 명이 색깔만 다를 뿐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I have the blue one that I'm currently wearing, and I have a pink one that is on the way. 이 원피스를 최초로 구매한 기상캐스터가 SNS에 상품평을 남긴 뒤 전국의 기상캐스터들이 너도나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원피스 열풍의 이면에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finding the right thing to wear in our profession is sometimes hard. You're trying to please so many people. There's so many rules. 보수적인 방송사의 경우 기상캐스터들의 복장 규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원피스 길이가 적당해야 하고 레이스나 화려한 무늬가 있어서도 안 되며 노출이 심해서도 안 됩니다. 게다가 소규모 지역방송국 기상캐스터들은 자비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When we found this dress that was pretty cheap but seemed to please everyone, we all just kind of jumped on board. It was too easy. 결국 복장 규정에 딱 맞으면서도 단돈 26,000원이면 살 수 있는 원피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기상캐스터들의 유니폼처럼 된 겁니다. 기상캐스터의 원피스란 별칭을 얻게 된 화제의 원피스는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불티나게 팔리면서 의류업계는 광고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대박을 맞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기부금 허위 공지를 방지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의 기부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IRS는 지난 9월 각 비영리 기관이 $250 이상 기부한 사람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 기부 금액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에서 어제 10건이 넘는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17일 오전 6시 30분까지 약 17시간 동안 시카고 남부와 서부 주택가에서 모두 12명이 총에 맞아 17세 소년이 숨지고 7세 어린이를 포함한 11명이 부상했습니다. 특히 밤 9시 45분부터 10시 30분까지 단 45분 사이 무려 4명이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7세 어린이는 엄마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사형정보센터는 올해 28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인 35건에 비해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는 98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49명으로 1970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맨해튼의 한 식당 요리가 뉴욕 타임스가 뽑은 2015년 뉴욕시 10대 식당 메뉴에 선정됐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솔잎을 섞은 나무에 연기로 고등어를 익힌 훈제 요리 솔잎 고등어를 크리스마스 트리에 향이 나면서 살살 녹고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식당 오이지는 뉴욕의 유명 요리 학교인 CIA 출신인 구태경 씨와 브라이언 김 씨가 지난 3월 오픈한 식당으로 젊은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간간히 흐리다가 오후 늦게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린 날씨에 오전 중 비가 내리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